저런입니다. 대우자동차 매각 협상. 포드가 인수를 포기하면서 우리는 닥쳤던 개 형국이 되고 맙니다. 포드가 인수할 것을 의심하지 않았기에 포드의 인수 포기는 정말 당황스럽고도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싫든 좋든 GM과 협상을 재개하게 됩니다마는 그렇게 되자 GM은 뭐랄까요? 약점을 잡은 자의 여유를 한껏 부리기 시작합니다. 시쳇말로 튕기기 시작한 거죠. 그 사람들 자기네들이 조금 무리한 요구를 해도 한국 측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얄밉도록 잘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포드의 인수 포기 직후인 2000년 9월, 대우자동차 채권단을 비롯한 매각 관계자들은 GM 관계자들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우리 GM은 대우자동차 매각 협상을 본격화하기에 앞서 한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배타적 협상권을 요구합니다. 배타적 협상권이요? 한국 측은 대우자동차 매각 협상과 관련해서 다른 어떤 기업과도 협상을 하지 말고 우리 GM하고만 하자는 겁니다.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GM은 대우자동차와 수의 계약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은 포드가 인수 의사를 보이자 우리와의 약속은 헌시짝거리듯 하고 포드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들이 인수를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국내 여론이 얼마나 나빠졌습니까? 포드에게 동등한 기회를 준 것은 당신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타협은 없습니다. 우리는 배타적 협상을 원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GM은 절대 인수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을 겁니다. 대우자동차 매각 협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우자동차의 기업 가치는 더욱 떨어질 거고 당신네들 입장도 힘들어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결국 대우구조조정협의회 오호근 의장은 GM 측의 입장을 수용하기로 하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이를 통보한다. 뭐? GM한테 배타적 협상권을 준다고 했다고요? GM한테 배타적 협상권을 주기로 했다고 통보를 받은 엄나경 산업은행 총재. 그의 반응은 한마디로 부정적이었다. GM한테 배타적 협상권 준다는 결정은 누가 한 거요? 자, 그게 대우자동차 매각 사무국의 오호근 의장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 대체 일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지난번 포드한테 우선 협상 대상 기회 줬다가 그렇게 한바탕 당했으면서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말이지. 다시 그 꼴 나면 그 책임 누가 질 거냐 말이야. 거기 전화 줘봐요. 직접 말씀하시게요? 직접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지. 오호근입니다. 나 산업은행의 엄나경입니다. 예, 엄총재님. 그 GM한테 배타적 협상권 주겠다고 한 거 오 의장님이 결정한 겁니까? 그게 전제되지 않고서는 협상이 한 발자국도 진전될 것 같지가 않아서 어쩔 수 그 없겠습니다. 포드한테 질질 끌려다녔다가 그렇게 당했으면서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겁니까? 예? 말씀이 좀... 그 사람들한테 배타적 협상권 줬다가 우린 모르겠어 하고 나자빠지면 그 누가 책임질 겁니까? 대우자동차 매각 협상 처음부터 업자 다시 찾아서 또다시 처음부터 할 겁니까? 이봐요, 엄총재님. 말씀이 지나치지 않습니까? 채권은행은 절대 그거 용인 못합니다. 절대 배타적 협상권 못 줍니다. GM의 배타적 협상권 요구. 그 문제를 놓고 대우자동차 매각 사무국과 산업은행이 첨예하게 대립해 있는 가운데 GM의 입장은 느긋하기만 했다.
그해 9월 GM의 CEO 릭 웨거너는 파리 모터쇼에서 한국의 기자들을 만난다. 우리 GM은 대우 자동차를 매입하는 방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9년 말 대우자동차 인수 문제를 놓고 GM이 포드와 경쟁할 때 말입니다. 그때 GM은 대우차를 일괄 인수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만. 그거는 그때 얘기고 지금은 그 방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 GM의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우리는 대우차를 일괄 인수가 아닌 분할 인수, 그러니까 나누어서 인수할 예정입니다. 또 분할 인수 대상은 사전 실사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일괄 인수가 아닌 분할 인수였다. 이 대우자동차를 조각조각 나눠가지고 돈이 될 만한 것만 인수를 하겠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보고를 받으면서 경로한다. 그리고요. GM은 동유럽 전초 기지인 폴란드 FSO와 최신 시설을 갖춘 군산 공장 정도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두 곳은 GM뿐만이 아니라 이 다른 자동차 메이커들도 관심을 갖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GM이 만약 이 두 공장만 인수하려고 하면 이 두 공장의 인수를 원하는 다른 업체와 경쟁을 붙여서 가격을 높게 받는 것도 방법이고 또 일부 부실 자산을 끼워서 파는 방안도 강구 중입니다. 저쪽에서 배타적 협상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방법은 강구 중입니다. 위탁 경영이나 공기업을 통해가지고 먼저 정상화를 시킨 다음에 이 매각하는 방안도 있잖아요. 그 방법도 고려 중입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한 달에 1,500억 원의 자금이 추가로 들어가야 하는 게 부담입니다. 채권단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그 무슨 일을 이렇게 합니까, 진 장관? 죄송합니다. 내가 일을 잘못했다고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결만 놓고 본다면은 누가 봐도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일이 이렇게 됐는데 누가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고요. 죄송합니다. 도대체 누가 잘못을 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따져가지고 이 잘못이 있으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협상에도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협상의 기술이 바로 여유입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에겐 여유가 없었습니다. 포드가 대우자동차 매입을 포기하자 협상 당사자들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역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책임을 지우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것은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대우자동차 매각 협상을 책임지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쫓기는 기분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그즈음 GM의 분위기는 어땠을까? 청와대 박준영 대변인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김대중 대통령이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하셨다고요. 그러나 이렇다 하게 책임을 물은 사람이 없지 않소. 말이 그렇지 지금 책임을 묻는 것도 어렵습니다. 아직 확실한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무슨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국민 정서가 그러니 대통령이 직접 국민 정서를 대변한 말을 한 거다. 발언의 구체적인 배경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국 측이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것이 우리한텐 절대적으로 유리하겠어요. 네,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저 사람들이 협상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론은 더욱 나빠지고 그 여론에 용합한 일부 정치인들은 앞으로 협상 관계자들을 몰아붙일 겁니다. 코너에 몰려 마음이 급해진 협상 관계자들은 어느 시점에선
결국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시간을 끌수록 유리하다. 10월 초에 홍콩에서 인수 의향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서두를 이유는 없겠죠. GM은 느긋했다. 그들이 느긋할수록 몸이 다는 것은 우리 쪽이었다. 2000년 10월 초, GM은 홍콩에서 대우자동차를 일괄 인수하겠다는 의향서를 대우계열 구조조정 추진협의회에 제출한다. 당시의 기사를 잠시 참고해보자. GM이 대우자동차 일괄 인수 의향서를 제출함에 따라 대우차 매각을 위한 우선 협상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포드사가 일방적으로 인수계약을 파기했던 대우차 사태는 GM의 수의계약 형태로 매각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당시의 기사에는 GM의 수의계약 형태로 매각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고 돼 있다. 결국 GM은 우리에게 배타적 협상권을 요구했고 엄나경 산업은행 총재는 포드의 경우를 들어 거부했다. 결국 10월 3일에 체결된 비공개 양해각서에는 GM의 배타적 협상권을 우회적으로 보장해주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원했든 원치 않았든 결론적으로 보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 셈이 되고 만 것이다. 그렇다면 GM은 왜 배타적 협상권을 요구했는가? 관련 기록이다. GM은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나 채권단을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현대자동차에게 대우자동차를 맡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 우리 측 협상 관계자들이 현대자동차가 전혀 인수 의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득했지만 GM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2000년 10월) 초의 어느 날 대우기업 구조조정 추진협의회 오호근 의장이 산업은행 엄나경 총재를 찾았다. 홍콩에서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인수 의향서를 받았으니 다행입니다. 이제 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협상을 해나가야 하는데. 근데 이 하나 궁금한 게, 저 사람들이 대우자동차를 일괄 매입한답니까? 이 선별 매입한다고 지난 9월에 릭 웨고너가 한 말이 있어서. 저쪽은 계속 분할해서 선별 매입하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일단은 밀어붙였습니다. 네. 일단은 밀어붙였는데 저 사람들 일괄 매각 방식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이되 추후 협상을 통해 최종 매각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추후에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난번에 미안하게 됐습니다. GM에서 배타적 협상을 요구한다는 말을 듣고 이 포드의 설레 때문에 제가 잠시 흥분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이해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오히려 더욱 미안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정권도 없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들고. 오 의장님. 이 대통령님의 생각도 그렇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누군가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건강도 안 좋습니다. 오 의장님, 임기도 며칠 안 남았는데 좀만 참으시지 그러십니까? 그만두겠습니다. 오 의장님. 그만두겠습니다. 2000년 10월 7일 오호근 대우기업 구조조정 추진위원회 의장이 사표를 냅니다. 대우자동차 매각 협상을 놓고
GM을 상대해야 할 책임자가 또다시 바뀌게 된 겁니다. 출연 김대중, 김태현, 앨런 페리튼, 정성훈, 오호근, 김두용, 엄나경, 윤호, 진념, 김상백, 릭 웨고너, 이찬우, 산업은행 직원 최현철, 기자 조현철,